안녕하세요. 통합과학의 임병준입니다. 자, 오늘은 13차시 수업이고요.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물질의 결합규칙성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지각과 관련돼서는 이제 규산염이라는 광물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생물체 구성과 관련돼서는 탄소화합물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주제입니다.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지각을 구성하는 광물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화합물이 원소들 간의 규칙적인 화학 결합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요거는 지난 시간에 봤던 그림이죠. 여기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들로 우리 암석의 대부분, 우리 광물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요. 산소와 규소의 비율이 가장 높아서 보통 규산염 이런 표현을 썼고요. 자, 그리고 생명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탄소화합물이 이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볼 건데요. 자, 먼저 규산염 광물입니다. 규산염 광물.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규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광물로 지각은 대부분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암석은 대부분 규산염 광물로 구성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각에 많은 양의 규소와 산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두 번째 탄소화합물인데 탄소화합물은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탄소를 중심으로 이제 뭐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과 같은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드는데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산소와 규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광물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는 우리 규산염 광물이었었죠. 자,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인데요. 규산염 광물은 규소와 산소가 결합된 기본 구조인 규산염 삼연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규산염 삼연체입니다. 삼연체. 그래서 그림에 잘 안 보이는데 여기 가운데 있는 게 Si 규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규소에 4개의 산소가 이렇게 공유결합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겁니다. 공유결합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고, 자, 문제는 뭐냐면 산소 같은 경우에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산소는 최외각 전자를 16개 가지고 있는 8번이었고요. 그래서 얘가 안정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공유결합을 하든 뭐 이온결합을 하든 다양한 결합 방식을 통해서 2개의 전자를 가지고 왔어야 됩니다. 2개의 전자. 근데 지금 보면 이 규산염 삼연체의 기본은 안쪽에 있는 규소와 산소들이 각각 하나씩의 공유결합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산염 삼연체로 완전히 독립적인 안정적인 구조를 이루진 못하고 이 산소가 다른 녀석들과 결합을 해야 됩니다. 또다시 이렇게. 그래서 이 삼연체를 기본 구조로 해서 다양한 물질들과 결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합의 다양한 방법인데요. 일단 독립형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립형 구조. 독립형 구조는 규산염 삼연체 하나, 이게 규산염 삼연체였죠. 이 규산염 삼연체 하나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요. 이 산소들은 안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물질들과 이렇게 결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들이 철이나 아니면 마그네슘 이런 물질들과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서 안정상태로 만들어진 형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독립형 구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독립형 구조의 대표적인 예로는 감낭석을 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 규산염 광물들 이 삼연체가 결합을 해서 요게 규산염 삼연체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규산염 삼연체들과 이런 식으로 결합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결합을 해 나가면 어떤 긴 사슬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단사슬 구조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사슬이긴 사슬인데 하나짜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짜리 사슬 구조를 이루는데요. 인접한 규산염 삼연체들이 양쪽으로 산소를 공유하며 길게 결합한 것을 우리는 단사슬 구조라고 부르고, 대표적인 예로는 휘석을 들 수 있습니다. 휘석. 자, 그러면 두 번째인데요. 이번엔 복사슬 구조입니다. 복사슬 구조. 두 개 이상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사슬 두 개가 연결되어 이중 사슬로 결합한 것을 우리는 복사슬 구조라고 부르는데요. 얘가 규산염 삼연체죠. 그리고 얘도 규산염 삼연체입니다. 여기. 얘만 있었으면 단사슬 결합일 건데요. 이제 이 녀석을 기점으로 아래쪽으로 또다시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 줄기의 사슬이 이렇게 연결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복사슬 구조라고 부르고, 대표적인 예로는 각섬석을 들 수 있습니다. 각섬석. 자, 그러면 이 복사슬 구조가 나왔다라고 하면 얘가 하나 있었을 땐 단사슬 구조, 두 줄 있으면 복사슬 구조였죠. 근데 이 줄이 계속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럼 줄들이 쭉 연결되니까 이런 넓은 판을 형성할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판을 형성하게 되면 우리는 판상구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산염 삼연체가 산소 세 개를 공유 결합하여 얇은 판의 모양으로 결합한 것을 우리는 판상구조라고 부르고요. 얘는 대표적인 예로 운모를 들 수 있습니다. 뭐 흑운모나 이런 식으로. 자, 이 녀석은 판들이 하나의 안정 상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여러 개의 판이 쌓인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건데요. 자, 그 구조를 우리는 망상구조라고 부릅니다. 망상구조. 망상구조는 규산염 삼연체에 산소 4개를 모두 공유결합하면서 삼연체와 공유결합하는 것인데요.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들이 이렇게 여러 개 겹쳐져서 가장 안정한 형태를 구성한다라고 했고요. 이 산소 4개를 모두 공유결합하다 보니까 얘는 다른 물질들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규산염 삼연체에는 이제 산소가 공유결합을 해서 다른 녀석과 결합해서 뭐 예를 들어 철이나 마그네슘과 결합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망상구조는 규소와 산소만으로 이루어진 물질들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대표적인 예 두 개 있습니다. 석영 그리고 장석, 이렇게 두 가지요. 자, 그러면 그 규산염 삼연체를 이루는 모든 산소를 다른 규산염 삼연체와 공유결합해 모든 산소를 다른 규산염 삼연체가 공유한다. 이거는 망상구조였었죠. 망상구조에는 두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했었죠? 석영, 장석. 그래서 이 내용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탄소화물의 결합 규칙인데요. 탄소는 여기 있죠? 원자 번호 6번으로 원자과 전자가 4개이다. 원자과 전자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우리는 원자과 전자라는 표현보다 여태까지 최외각 전자라고 불러왔었죠.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 자, 그래서 최각전자, 원자과 전자가 4개이고요. 그 결과 4개의 다른 원소와 공유결합해야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 일단 가장 간단한 탄소화합물입니다. 탄소랑 그리고 일종인 수소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거 하나가 공유결합이죠. 공유결합을 통해서 탄소는 8개, 그리고 수소는 궤도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2개만 채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하면 모든 원자들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안정적인 분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메테인 분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CH4. 자, 탄소 원자 모형을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 보자 라는 건데요. 요 까만 게 탄소고요.
그리고 요 막대는 공유결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유결합을 통해서 다른 물질들을 결합하는 것을 해보자 라는 건데, 뭐 우리가 직접 집에서 해볼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뭐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탄소 혼자 두 개를 다양한 형태의 탄소 공격을 만들고 이를 그림으로 그려보자 라는 건데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탄소는 4개의 공유결합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다른 탄소랑 연결하면 이런 형태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얘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로 연결할 수 있다. 탄소는 결합판을 4개 가지고 있으니까 그 중에 2개를 이렇게 공유할 수도 있겠죠. 자, 2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3개를 공유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탄소 혼자 6개로 다양한 형태의 탄소 골격을 만들고 이를 그림으로 그려보자인데요. 규칙은 되게 간단합니다. 탄소 하나에는 반드시 이렇게 4개의 결합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런 녀석들 6개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건데, 이것도 역시 예를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쭉 연결해 나가는 방식이 있겠죠. 우리 아까 전에 그 단사슬 구조,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규산형 광물을 이용한 단사슬 구조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로 연결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중간에 3중결합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2중결합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혹은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탄소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원자과 전자, 최외각 전자가 4개라서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탄소의 결합 방식인데요. 역시 아까 전에 모형 가지고 아까 전에 했던 내용은 이렇게 구현한 겁니다. 실제로 구현한 겁니다. 그러면 입체적인 모형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탄소화물의 중요성인데요. 생명체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된다라고 했는데요. 뭐 CH4라든가 아니면 C2H6 이런 녀석들은 우리 실제로 연료로 사용하고 있죠. 연료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 이런 식으로 구성된 탄소화물들도 우리 역시 우리 몸에서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 3가지 들겠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3개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죠. 그래서 이 녀석들의 구성 요소들을 좀 살펴보면 탄수화물이라는 건 CHO 이렇게 3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요.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 CHON 이라고 하는 4가지 물질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이것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여기에 다른 물질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CHO 역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면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주요 에너지원 3가지 모두 이렇게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때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겁니다. 탄수화물을 먹음으로 해서 이 탄수화물은 빠르게 분해되고요. 우리 몸이 좋아하는 에너지원, 포도당으로 재빨리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가장 먼저 사용하고요. 자, 가장 나중에 사용하는 게 단백질. 단백질은 최대한 늦게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단백질을 늦게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구성물질들이 단백질입니다. 뭐 근육이라든가 이런 물질들. 그러다 보니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면 우리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최후에 사용하는 거고, 지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1번 탄수화물 먼저 쓰고, 그리고 2번 지방 쓰고, 그리고 3번 단백질을 사용하는데요. 요거에서 다이어트의 팁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의 팁.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겠다라는 것은 체중을 줄이겠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지방을 줄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먼저 탄수화물을 먼저 사용하니까 탄수화물을 먼저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뭐 헬스장에서 운동하기 전에 유산소를 먼저 해라 뭐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죠? 그것이 이 탄수화물을 먼저 다 사용하는 거고요. 탄수화물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1시간에서 30분 정도 걸리니까 탄수화물을 사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방을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건데요. 이 앞서서 우리가 운동에 실패하는,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탄수화물을 막 써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다 쓸 때쯤 되면 이제 몸이 힘들죠. 몸이 힘들면 어떻게 해요? 이제 간식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1시간 동안 운동하고 매점으로 뭔가 먹으러 가죠. 그러면 다시 지방과 탄수화물로 축적을 하겠죠, 우리 몸에.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다이어트를 성공하려면 탄수화물을 먼저 태우고 지방이 탈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최소한 2시간 이상은 해야 지방을 태우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탄소를 중심으로 다른 원자들이 공유결합을 하여 만들어진 화합물, 우리는 탄소화합물이라고 불렀고요. 자,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 이렇게 5가지 있었죠.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구조. 그래서 이 애들은 각각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감람석, 휘석, 각섬석, 흑원모, 그리고 석영과 장석. 특히 이 석영과 장석 같은 경우에는 망상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물질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네들은 규산염 삼연체에 뭔가 플러스 알파가 많이 필요했는데 망상 구조에는 그런 필요성이 줄어든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탄소화합물입니다. 탄소화합물은 생명체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걸로 사용된다라고 얘기했죠.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 산업 사회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2가지입니다. 석유와 석탄. 물론 최근에는 이 비중을 낮추고 이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기 때문에 석유와 석탄의 비율을 낮추고 뭐 태양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뭐 원자력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입니다. 이거 아직도 50%가 넘는 양을 우리는 저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화석연료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탄소화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탄소화물로 구성된 생명체들이 예전에 죽어서요. 이 생명체들이 땅에 묻혀가지고 오랜 시간 열과 압력을 받으면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석유와 석탄들. 자, 탄소가 생명체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설명해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탄소를 기반으로 한 물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탄소화물이 이제 생명체의 구성 물질로도 사용되고 또 하나 우리가 생활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역시 탄소화물을 활용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탄소화물을 연소하는 과정에서 태우는 거죠. 그래서 탄소화물을 태워서 얻는 이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하는 거 있죠. 연소하려면 연소에 3요소 있잖아요. 3가지 중요한 거. 첫 번째 탈물질이 있어야 되고, 2번째 산소 있어야 되고, 그리고 3번째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얘가 탈물질입니다. 탄소화물이 탈물질. 그러면 산소가 필요하겠죠. 산소. 그리고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할 겁니다. 기본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연소 결과 2가지가 나옵니다. 재 그리고 에너지. 그래서 우리는 연소 과정을 통해서 산소를 이산화탄소로 열심히 바꾸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스스로 해결하기인데요. 탄소화물은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데도 사용된다.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는 물질 중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고분자 물질을 찾아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요. 플라스틱 중의 일부가 이 탄소화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의 일부 그리고 섬유의 일부, 우리 합성 소재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주로 탄소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ABS는 플라스틱의 일종이고요. 그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 등이 결합되어 있는 고분자 물질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주요 규산형 광물 중 하나를 골라 광물의 특성을 표현하는 티셔츠를 만들어 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시간 되시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내용이 바뀝니다. 자연의 구성물에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형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